정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부엌,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새벽 5시, 이정희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6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민첩한 손놀림으로 식당 주방을 정리하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 안쪽에 자리한 만나 식당은 크지 않지만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나온 상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이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식당 주인 김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네, 아침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정희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미쉐린 원스타까지 받은 유명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떠안아 이제는 남의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된장찌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음식은 평범한 시장 식당 음식이라도 특별한 맛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어제 면접은 어땠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역시나 나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경험은 좋지만 우리는 젊은 감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10번이 넘는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 씨 실력이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영자 씨.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나이 60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리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정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즉시 달려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듯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죠?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노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가 119에 전화를 걸려는 찰나 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지갑이나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억지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제 집에서 좀 쉬세요. 가까운데 거기서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죠. 노인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노인을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비록 좁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작은 집에 들어서자 노인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성함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제가 누구였는지. 정희는 노인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기에 일단은 집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드릴게요. 뭐라도 드셔야 기력이 돌아올 테니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솜씨로 그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 있는 죽을 만들었습니다. 쌀과 야채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넣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죽이었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아 정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참 좋네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는 제 인생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지만 한때는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정희는 완성된 죽을 그릇에 담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은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맛을 어디선가 드셨나 보네요. 노인은 천천히 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며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쉬세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부터 정희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점차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노인은 기력을 꽤 많이 회복했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정희에게 요리에 관해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신나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이 저를 정말 편하고 즐겁게 해요. 정희 씨가 해주는 요리 이야기도 재미있고요. 둘은 함께 지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은 정희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정희는 노인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강인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시나요? 조금씩이요. 어젯밤 꿈에서 누군가가 인철아, 강인철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희는 기뻐하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강인철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JW 호텔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정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바로 고급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강인철은 정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철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강인철은 정희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이 그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정희의 따뜻한 음식은 그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정혜 씨, 당신의 요리 실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 이런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항상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한때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죠. 나이 60에 다시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강인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갈게요. 그동안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그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강인철을 배웅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희에게도 지난 2주간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고 틈틈이 요리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생활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영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거 봤어요? JW 호텔에서 총괄 셰프를 뽑는데요. 정희는 영자가 내민 신문 광고를 바라보았습니다. JW 호텔 그룹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를 공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정혜 씨 기회 아닐까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이제는 좀 지쳤어요. 나이 많은 나를 이제는 찾는 곳이 없어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면접에서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요.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나랑 그냥 우리 가게에서 쭉 있으면 되지요. 영자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과 수상 내역, 그리고 요리에 대한 철학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당하면 정말로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정희는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접 당일, 정희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의 나이가 주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JW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정희는 안내에 따라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셰프들이었고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몇몇 지원자들이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지원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정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은 호텔의 식음료 총괄 책임자로 보였습니다. 이정혜 씨, 앉으세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미쉐린 스타를 받으셨군요. 인상적입니다만. 면접관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일이고 최근 경력을 보니 시장 식당에서 일하셨네요. 현대적인 요리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으실까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는 바뀔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원칙을 항상 지켜왔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정희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정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좀 더 젊고 활력 있는 셰프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인정하지만 정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익숙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험도 많고 요리에 대한 진정성도 깊습니다.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정희는 이미 탈락이라는 결과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갑작스러운 안내에 면접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강인철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지낼 때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를 보고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강인철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인철이 면접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마지막 지원자를 면접 중입니다. 강인철은 정희의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혜 씨, 미쉐린 스타를 받은 셰프셨군요. 강인철은 정희의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원자의 현재 근무지가 망원시장의 만나식당이라고 되어 있군요. 강인철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인철이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박정혜 씨, 요리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강인철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요리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트렌드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음식입니다. 강인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정희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철학이군요. 하지만 우리 호텔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그런 철학이 우리 호텔의 이미지와 맞을까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는 화려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최고급은 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요리는 그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강인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방으로 가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면접관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즉석 테스트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일행은 호텔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넓고 최신 설비가 갖춰진 주방은 정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재료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요리를 하실 건가요? 강인철이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이면서 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에피타이저 생명의 죽입니다. 정희는 쌀과 각종 채소, 그리고 약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면접관들과 강인철은 그녀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요리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1시간 후 그녀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죽이었지만 그 향기는 주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죽을 담아 강인철과 면접관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정희의 모든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첫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맛은 강인철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면접관들도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죽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나다니. 한 면접관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강인철은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혜 씨, 이 요리는 단순한 죽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입니다. 그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정혜 씨를 우리 호텔의 총괄 셰프로 임명합니다. 면접관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있고 내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이정혜 씨의 요리에는 다른 셰프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호텔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우리 호텔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맡아주세요.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 정희와 강인철만이 주방에 남았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셨던 건가요? 강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당신이 지원하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였지요. 그래서 영자 씨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지원하도록 한 거고요. 당신이 저를 돌봐주셨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해주었던 음식들은 재료와 모습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JW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이정혜 셰프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레스토랑 준비를 마쳤습니다. 총지배인은 정희를 안내하며 호텔 내부를 소개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내부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그녀가 오랫동안 동경해온 세계였습니다. 이쪽이 셰프님의 레스토랑입니다. 총지배인이 안내한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공간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희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부엌,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인철이 자신이 얘기한 과거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방은 최신 설비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총지배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신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주방을 둘러보며 각종 설비와 도구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전문적인 주방에서 요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방 스태프는 어떻게 되나요? 오후에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셰프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방 스태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찾아왔고 정희는 그들 중에서 열정과 실력을 갖춘 이들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젊은 요리사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조금 있는 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을 그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실력과 태도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정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인철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인철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이 자리에 오른 것뿐이니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단순히 제가 회장님을 돌봐드렸기 때문인가요? 강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의 음식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철학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강인철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나이라는 이유로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나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레스토랑을 통해 당신이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강인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달 후에 레스토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레스토랑 오픈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주방 스태프 교육, 서비스 매뉴얼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그녀의 열정이 담겼습니다. 정희의 부엌은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요리 기술과 철학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인철에게 만들어주었던 생명의 죽은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희는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였다가 모든 것을 잃고 시장 식당에서 일하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에 오르게 된 순간. 꿈만 같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인철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강인철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은 정희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강인철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정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레스토랑 이름을 정희의 부엌으로 지으셨나요? 그것은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가게 이름인데. 강인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름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정희의 부엌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희는 주방에서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생명의 죽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죽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정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유명 음식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이정혜 셰프의 요리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오픈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희는 주방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요리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들은 정희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을 때 정희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의 해소였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정희의 부엌 오픈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은 연일 만석을 이루었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희의 요리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미식가들이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강인철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당신의 레스토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미쉐린 스타는 모든 셰프의 꿈이지만 그녀는 이미 한 번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수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할 뿐입니다. 강인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요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쉐린 가이드 한국판이 발표되었고 정희의 부엌은 미쉐린 2스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희가 과거에 받았던 원스타보다 더 높은 평가였습니다. 심사평은 이러했습니다. 박정혜 셰프의 요리는 단순함 속에 깊은 맛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인 생명의 죽은 한국 전통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정희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60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셰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신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고 정희의 부엌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정희는 강인철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한 특별한 코스 요리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이건 제가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입니다. 감사의 식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강인철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항상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정희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인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된 일이었어요. 당신은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의 실력으로 빛낸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장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강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당신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의 부엌 아카데미라고 이름 붙여서 나이에 상관없이 요리에 열정이 있는 이들을 가르치는 곳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아카데미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강인철은 그런 그녀의 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정희의 부엌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 배경, 경험에 상관없이 요리에 열정이 있는 모든 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카데미에서 직접 강의를 하며 자신의 철학과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음식에 진심을 담으세요. 그러면 그 음식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희처럼 나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희가 65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실력과 진정성, 그리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열정은 결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레스토랑 정희의 부엌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꿈이 피어났습니다.